안녕하세요. 5월 9일 월요일 시장입니다.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 모두 물가 상승에 따른 각국의 금리 인상이 랠리를 이어가면서 금융시장은 대단한 불확실성 속에 수급이 사라진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8시 40분을 지나면서 나스닥 선물 지수는 또다시 339포인트 2.67%의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시각 유럽의 증시, 프랑스 역시 2%대의 하락 출발하고요. 독일 증시 마이너스 1.7%, 영국 증시 마이너스 1.9%, 일제히 유럽의 시장도 2% 근방에서의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유가 역시도 107달러 선, 110달러 근방에 있고요. 우리 증시는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모두 오늘 시장에서는 양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 1977억 원, 기관 투자가는 1767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순매도가 91억 원 정도, 기관 투자가는 711억 원의 순매도를 보인 반면 개인들이 813억 원을 순매수를 했었죠. 그러나 코스닥은 2.64%, 즉 개인들 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개인들의 모습은 매도 포지션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코스피는 전저점 부근 2022년 1월경 2월 초 그러한 지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할 때의 지수의 모습은 높게 형성하고 있지만 주가라든지 체감면에서는 이때보다 훨씬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일제지 역시 국일 그래핀에서의 그래핀 소식, 관련 소식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투매와 프로그램 매도 이렇게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70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고요. 3.93% 2,930원, 3,000원이 무너진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편 EM 플러스라고 하는 종목은요. EM 플러스가 여기 있는데 오늘 1000만 주를 보이면서 5%대 한때 12%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EM 플러스 22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용 CNT 카본 나노 튜브라고 하는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습니다. EM 플러스 2차 전지용 CNT 소재 공급 계약 체결, 벤처기업 그린어지와 221억 원, 6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했다. 지난해 매출 대비 42.19%, 계약 기간은 5월 9일, 오늘부터 2023년이 되겠죠. 내년도 2013년이고 잘못됐네요. 12월 29일까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린어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린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about 해가지고 building our future, 그리고 next generation lithium battery technology solution, 그리고 S2 배터리 솔루션, 전부 뭐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벤처기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떠한 좀 있어야 될 것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EM 플러스는 제약바이오에서 또 항암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또 보인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EM 플러스는 스탠더드 그래핀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었죠. 지분 투자를 했었지 공장이라든지 뭐 기술력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데, 어쨌건 기사는 이와 같이 나중에 정정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하는 바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업이 어떻게 해서 221억 6천만 원의 계약 규모가 생기는지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3일 동안에 좋지 않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차트적으로는 대단히 9개월 제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안정적인 차트의 기술적인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소개 한번 해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사의 내용도 없이 발표가 없으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올 때 되면은 우리는 인간인지라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뜻밖의 발견상 2019년 대략 3년 전 이야기에 윤순길 교수 CCMR 콜라보레이티브 컨퍼런스 오브 머티리얼 리서치 국제재료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국제학술대회에서 세렌디피티 어워드 뜻밖의 발견, 어떠한 뜻밖의 발견으로 인해서 1등상을 수상했는가, 그리고 이 세렌디피티 상을 수여받을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곳에서는 이 국제적으로 전 세계 300여 명의 석학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학회입니다. 2019년 6월 10일 어떠한 뜻밖의 발견인지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윤순길 교수가 2019년 6월 7일 개최된 2019 국제재료학회 CCMR 국제학술대회에서 세렌디피티 어워드 뜻밖의 발견상으로 1등을 수상을 했다. 올해로 이제 2019년도겠죠. 9번째를 맞는 CCMR 학회는 전 세계에서 약 300명이 참여하고 주로 초청 강연자로 발표가 진행되는 학회로, 세렌디피티 어워드는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통해 계획하지 않았던 발명입니다. 우연의 발견이죠. 마치 2010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스카치 테이프 한 겹으로 뗐다 붙였다 하면서 한 층의 원 모노레이어 그래핀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한 연구자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그 상입니다. 이 박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윤순길 교수는 트랜스퍼 프리, 전사가 없는 이죠. 라지 스케일, 대면적 고품질 한계층의 그래핀의 합성, 직접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then boiling point of water, 물의 끓는 점, 즉 100도씨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직접 합성된 한계층의 그래핀이라는 발표를 통해서 치과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 시술에 티타늄 메탈에 착안을 해서 전사공정이 없는 고품질의 대면적 그래핀의 좋은 성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렌디피티의 자격 조건이 국제기준 SCI 논문 300편 이상인 발명가, 연구자에 한해서 자격 조건이 되죠. 우리나라의 이 자연과학 공대 모든 부분에서 국제기준 300편 이상의 논문을 쓰신 분, 글쎄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10손가락도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는 교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SCI 논문에 현 국내 대학 교수로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부분,
이를 통해서 고온 성장과 다른 기판에 옮겨야 하는 전사 과정이 필수적으로 여겨져 왔던 대면적 그래핀 성장의 공정 과정을 현저히 줄이는 고품질의 대면적 그래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그래서 재료학회, 국제 재료학회에서 세렌디피티 어워드를 수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티타늄 메탈, 촉매 금속을 티타늄으로 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 티타늄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서 산화가 아주 잘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에칭, 녹이는 그런 과정이 없다라든지, 그래서 트랜스퍼 프리에 가능을 하는 차별화된 공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국내의 그래핀 CVD의 선도 나라에서 이와 같은 학회에서의 이 연구 성과, 증착 기술은 말고 이러한 예기치 않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한 발명에 대한, 그래핀에 대한 것을 접해 본 적이 없어서 대단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국일 그래핀을 믿게 되는 거죠. 윤순길 교수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국일 그래핀의 기술 이전을 수행을 했고 사회 이사로 계십니다. 현재 8인치 웨이브 스케일에 성공을 하고 사업화를 위해서 롤2를 공정을 위해 장비 설계에 돌입했는데, 이미 완료 후 장비가 3대가 지금 확보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일 그래핀 주요 공정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길 교수는 한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를 이어온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게 돼 기쁘며 획기적 발명을 사업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현재 윤순길 교수는 그래핀 반도체의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2021년 지난해 3월부터 내후년 2월까지 Development of N-type and P-type Graphene TFT에 based on monolayer graphene 100도씨 또는 그 이하에서 직접 성장한 모노레이어 그래핀을 현재는 국책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반은 역시 트랜스퍼 프리 그래핀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리튬이 없는 그런 세컨더리 배터리도 역시 리서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0년 이후에 2019년, 2020년 활발한 그러한 특허와 비전사 기반의 그래핀으로 다양한 연구와 특허를 진행하는 분은 유일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유일하기보다는 다수의 연구 성과, 홍 교수도 역시 2018년, 15년 이전에는 대단히 많은 이 특허를 이렇게 출원하고 등록을 했는데, 제가 일부분은 많이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증착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큰 차별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일 그래핀 이전, 기술 이전에 대한 국일 그래핀에 대한 현재로서는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무리된 것 같고요. 표준화, 여러 가지 주요 공정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을 잘 마치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주가는 금방 회복할 것 같은데 아직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요. 인내심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시간에도 나스닥 선물은 큰 폭의 하락을 진행이 되어서 과연 이번 주 내에 나스닥이나 또는 다우존스가 한 번이라도 반등이 나와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되는데, 과거 늘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또다시 반등으로 주식시장은 성장해 왔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올해 연말까지 또는 어떻게 분기, 2분기 내에 멈춰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편안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불안하신 분들은 매매를 조금 하시는 것도, 아니면
또는 신용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투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9일 제지의 모습을 보면은요. 공매도 상황을 한번 보면은 4만 1000주의 공매도가 나왔고요. 공매도 평균 단가는 2,960원, 열심히 그 2,960원 이상에서 졌던 부분, 현재 9일 제지는 5일째 내리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현재 426만 주, 오늘 또 2만 7천 주 정도의 하락을 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차의 모습 역시 7천주 대차, 상환 3천주, 1230만 주 대차 잔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제지 장중으로 33,900주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투자에서 11,300주를 매수한 모습, 요 매수한 부분이 내일 또 화요일 장에 어떤 모습을 투매로 이어질지 내일 새벽 유럽의 증시와 미국 증시도 또 살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고 3,000원이 무너진 그러한 형국에 있어서 손절하는 투매가 정도 어느 정도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 45,000주 정도 이렇게 반대 매매 내지는 투매가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동시호가에 조금 잡아봤는데 동시호가 시가보다 오늘 종가가 더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일단은 내일 어떤 모습이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시장의 지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은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